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저희 요양TV에 있는 스트레칭 교실에서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서 시험을 보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쪽집게 모의고사 네 번째 2교시 실기 45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자는 팔 받침대가 없는 것이 좋다. 2번.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한 경우 뒤쪽에 쿠션을 대어주서는 안 된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쉽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 5번.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쉽다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문항을 볼까요? 의자는 팔 받침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받이와 팔 받침대가 있어야 균형을 잡기가 쉽죠. 또 2번 문항. 침대에 걸쳐 앉아 식사한 경우 뒤쪽에 쿠션을 대주어서는 안 된다. 뒤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당겨서 앉으시고 쿠션을 대주면 좀 더 안정감 있는 자세가 됩니다. 또 4번 문항.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5번. 식탁의 높이는 가슴 높이가 아닌 배꼽 높이와 같도록 해야 됩니다. 2번 문제. 대상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는 1번.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 2번. 위산 분비가 많아서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 3번. 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연화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5번.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는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조치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삽입한다. 2번.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3번. 계속 관찰하고 그 결과를 업무 일지에 기록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해결한다. 5번. 119에 신속히 신고한다. 정답은 2번.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한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의 크기가 클 경우 임의로 쪼개서 복용한다. 2번. 금식인 경우 혈압약도 투약해서는 안 된다. 3번.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다. 4번.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5번. 경구약 복용 시 앙화의를 취해준다. 정답은 4번.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1번 문항 볼까요? 알약의 크기가 클 경우 분할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쪼개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또 2번 문항. 금식인 경우 혈압약도 투약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을 해야 됩니다. 3번 문항,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처방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도록 합니다. 5번, 경구약 복용 시 이 앙화의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 앙화의는 누워있는 자세죠. 그래서 이 앙화의가 아니라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반자위 자세는 상체가 약간 올라온 자세가 반자위 자세죠. 5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하도록 한다. 2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3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잠적한다. 4번 약병을 따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문질러 준다. 정답은 2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1번 문항을 볼까요?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잡아당기셔야 되죠. 또 3번 문항,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셔야 되는 거죠. 4번, 약병을 따뜻하게 온수에 담가서 점적하셔야 됩니다. 5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문질러 주는 게 아니라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6번 문제. 대상자의 주사 주입 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배꼽보다 높게 유지한다. 2번 주사 부위가 붉게 된 경우 그대로 둔 상태로 즉시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 3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면 1, 2분간 비벼준다. 4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주사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정맥 수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해야 되고요. 2번 주사 부위가 붉게 된 경우에는 조절기를 바로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3번 문항,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면 1, 2분간 비벼주게 되면 멍이 들기 때문에 눌러줘야 됩니다. 또 5번 주사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한다. 네, 주사 주입은 요양보호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7번 문제.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워할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는 이유는 1번 복부 근육 이완을 위해, 2번 항문 괄약근 이완을 위해, 3번 장 운동 촉진을 위해, 4번 둔부 근육 수축을 위해, 5번 장 운동 감소를 위해. 정답은 2번 항문 괄약근 이완을 위해서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갈아준다. 2번 둔부 주변 피부에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한 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계속 채우도록 한다. 4번 처음 변실금을 보인 경우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환기시키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둔부 주변 피부에 발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9번 문제.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을 때 소변 주머니의 위치는 1. 방광보다 낮게, 2번 방광보다 높게, 3번 배꼽보다 낮게, 4번 심장보다 낮게, 5번 가슴보다 낮게. 정답은 1번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해야 유치 도뇨관으로 소변이 잘 흘러내려갑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 깊숙이 닦는다. 2번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도와줄 때는 엎드린 자세를 취한다. 3번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추어 준다. 4번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5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정답은 4번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는 것이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1번 문항을 볼까요?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 깊숙이 닿으면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3번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줘야 되죠. 또 2번 문항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하는 것을 도와줄 때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뉘인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또 5번 식후의 입안 헹구기는 이게 아니라 식전의 입안 헹구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입안을 헹구면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가 맞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2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3번 의치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4번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낀다. 5번 잠을 잘 때도 의치를 빼서는 안 된다. 정답은 1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아야 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의치는 위쪽에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죠. 또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궈야 됩니다. 또 의치를 낄 때도 윗니를 먼저 낍니다. 자, 잠을 잘 때는 잇몸 자극 압박 해소를 위해 잠을 잘 때는 의치를 빼는 게 좋습니다. 12번 다음 중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과 식후에 하는 것이 좋다. 2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기를 말린 후 손질한다. 3번
양쪽 귀 물기 제거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4번 창문을 열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5번 머리를 감을 때는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의 두 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를 감을 때는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1번 문항 보면 공복과 식후에 하는 것을 피해야 되죠. 또 머리카락이 엉겼을 때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쪽 귀 물기 제거는 면봉을 이용하여 제거를 하고 그 대신에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또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머리를 낮추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눕힌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3번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면도한다. 4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5번 되도록 전기 면도기 사용을 자제한다. 네, 13번의 정답은 4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눕히는 게 아니라 앉히는 게 좋습니다. 2번에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또 3번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면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되도록 전기 면도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14번 대상자의 통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2번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3번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 4번 발,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자, 정답은 5번이죠. 네, 그래서 통 목욕 시 씻기는 순서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씻기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15번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눈, 코, 입, 뺨, 목, 귀. 2번 눈, 코, 뺨, 입, 귀, 목. 3번 눈, 뺨, 코, 귀, 입, 목. 4번 목, 입, 코, 눈, 귀, 뺨. 5번 목, 뺨, 입, 코, 귀, 눈.
자,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는 눈,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가 맞습니다. 16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옆으로 눕히려고 할 때 어느 부위를 잡고 돌려 눕혀야 하는가? 1번 머리와 어깨, 2번 어깨와 엉덩이, 3번 허리와 발목, 4번 엉덩이와 발목, 5번 엉덩이와 무릎 밑. 네, 정답은 2번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잡고 돌려 눕혀야 합니다. 17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적절한 위치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건강한 쪽으로 바짝 침대에 붙이거나 아니면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로 붙이죠. 네, 그래서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 부위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1번하고 2번 답이 맞고요. 그 중에서도 35도에서 45도로 붙이거나 침대에 바짝 붙여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는 1번이네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 혹은 침대에 바짝 붙이는 게 적절한 위치입니다. 18번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 시 잡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와 허리, 허리와 두 무릎 밑, 2번 머리와 허리, 복부와 엉덩이, 3번 어깨와 가슴, 허리와 발밑, 4번 어깨와 허리, 허리와 두 발밑, 5번 머리와 허리, 허리와 엉덩이. 네, 답은 1번입니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 시 잡는 위치는 한 사람은 어깨와 허리를 부축하고 한 사람은 허리와 두 무릎 밑 혹은 대퇴부를 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보행 벨트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한다. 2번 대상자의 가슴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3번 보행 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4번 보행 벨트의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보행 벨트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문항을 볼까요? 대상자의 가슴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 게 아니라 허리 부분을 벨트를 묶어야 되죠. 또 보행 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행 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닌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또 보행 벨트의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등은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번 문제. 대상자의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자, 편마비가 있는 어르신의 보행기 사용 순서는 보행기와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아픈 다리 가는 게 맞고요. 또 양쪽이 다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기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나가고 그 다음 또 한쪽 다리 나가고. 네, 그래서 정답은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21번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 중 평소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지팡이 높이는 1번 허리, 2번 가슴, 3번 둔부, 4번 손목, 5번 배꼽. 네, 정답은 4번 손목입니다. 22번 다음 중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고정하여 이송할 때 사용한 도구는 1번 휠체어, 2번 보행기, 3번 지팡이, 4번 척추 고정판, 5번 보행 벨트. 네, 정답은 4번 척추 고정판입니다. 2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과 흡입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므로 로션 사용을 자제한다. 2번 필요시 보호 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한다. 3번 흡입는 요양보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4번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15분 이상 차가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5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햇볕에서 말린다. 네, 정답은 2번 필요시 보호 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한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자, 1번 문항을 볼까요?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므로 로션 사용을 써야 됩니다. 또 3번 흡입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4번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고무 제품 등은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됩니다. 24번 문제 대상자에게 이동 욕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에 2사람 이상 사용한다. 2번 응급 상황 발생 시 공기 밸브를 즉시 열어준다. 3번 욕조를 잡고 일어나도록 한다. 4번 물 빠짐을 위해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다. 5번 평평하고 이물질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평평하고 이물질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죠.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배수 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빼야 되죠. 또 3번에 욕조를 잡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4번 물 빠짐을 위해 경사진 곳이 아닌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25번 다음 중
가정에서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과 문지방을 낮춘다. 2번 안전을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3번 취침 시 가급적 침대를 이용한다. 4번 무슨 일이 있는 경우 신속히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화한다. 5번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1번 문항.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과 문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됩니다. 또 2번. 안전을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3번. 취침 시 가급적 침대를 이용한다. 침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간을 꼭 높이도록 해야 되고 침대는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게 좋죠. 또 4번 문항. 무슨 일이 있는 경우 신속히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시죠.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26번. 다음 중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3번 물품은 대상자의 가족 동의를 얻어 사용한다.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우선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또 3번 문항 물품은 대상자의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죠. 얻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요양보호사의 이런 수준이 아닌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우선해야 됩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2번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한다. 3번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 형태로 섭취한다. 4번 가능한 저지방 우유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잡곡밥보다는 흰밥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2번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피하셔야 됩니다. 3번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 형태가 아닌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4번 저지방 우유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흰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8번 도마와 칼이 한 개씩 밖에 없는 경우 사용 순서는 1번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2번 과일, 생선류, 육류, 닭고기. 3번
과일, 생선류, 닭고기, 육류. 4번 생선류, 닭고기, 과일, 육류. 5번 육류, 생선류, 과일, 닭고기. 자, 28번의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서인데요. 자, 이게 잘 외워지지 않는 분들은 도마 칼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 처음에는 과일과 채소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는 육, 해, 공, 육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류,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닭고기. 그래서 과일, 그 다음에 육, 해, 공 순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다음 중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장 또는 싱크대에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소다나 식초로 닦는다. 2번 배수구에 알코올을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3번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4번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은 후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5번 냉장실은 월 1회 청소한다. 정답은 3번이죠.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찬장 또는 싱크대에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희석한 알코올로 닦습니다. 또 이번에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알코올을 부어 놓는 게 아니라 소다와 식초를 부어 놓습니다. 또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는 게 아니라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냉장실은 월 1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주 청소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30번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본 세탁을 한 뒤 부분 세탁을 한다. 2번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상관없이 세탁한다. 3번 의류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세탁 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가능한 많은 양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5번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세탁 후 수선한다. 자, 정답은 3번 의류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1번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부분 세탁을 한 뒤 본 세탁을 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상관없이 세탁하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또 4번 세탁 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가능한 많은 양의 세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당량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또 5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을 하기 전에, 즉 수선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해야 됩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세탁 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흰색 면직물 그늘에서 건조한다. 2번 합성 섬유 의류 햇볕에서 건조한다. 3번 니트류 스웨터 등은 햇볕에서 건조한다. 4번 청바지류는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5번
색상이 있는 블라우스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정답은 4번이죠. 청바지류는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리고요. 이때 지퍼는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흰색 면직물은 그늘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햇볕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성 섬유, 의류 이런 외출복 등 햇볕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의 니트류, 스웨터 등은 햇볕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통기성이 좋은 곳에 채반 등에 펴서 말려야 되죠. 또 5번에 색상이 있는 블라우스는 외출복이죠.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32번 문제.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2번 출입구에 문턱을 만든다. 3번 욕실은 가깝게 위치하고 화장실은 멀리한다. 4번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한다. 5번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조성 방법으로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하기보다는 낮은 욕조를 설치해야 되죠. 또 2번 출입구에 문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또 3번 화장실은 방에서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4번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자주 바꾼다. 2번 규칙적인 생활보다 변화된 생활을 하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린다. 4번 일관된 요양 보호를 한다. 5번 잘못이 있을 경우 정면에서 야단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살리는 게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기본 원칙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네, 1번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2번 규칙적인 생활보다 변화된 생활을 하게 한다. 이거보다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4번 일관된 요양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5번 대상자를 잘못이 있을 경우 정면에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이해하고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더 묽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3번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린다. 4번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열량 고체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둔다. 자, 정답은 3번.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며 의료진에게 알린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문항을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걸쭉한, 그래서 죽과 같은 이런 걸쭉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또 2번 문항.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맞고요. 또 4번에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열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또 5번 문항.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2번. 대상자를 욕조에 앉힌 후 물을 채운다. 3번. 목욕할 때는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4번. 목욕물의 온도는 대상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5번.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 통목욕보다는 샤워를 하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목욕할 때는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네, 1번 문항을 보면 목욕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 대상자를 욕조에 앉힌 후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미리 목욕물을 받아 놓도록 합니다. 또 4번 문항. 목욕물의 온도는 대상자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 5번 문항.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 샤워보다는 통목욕을 하도록 합니다. 36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을 자제한다. 2번. 치약은 어린이용을 사용한다. 3번. 양치질을 거부한 경우 차를 마시도록 한다. 4번. 치아가 없는 경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다. 5번.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은 경우 삼키도록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치약은 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7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2번.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3번. 옷을 입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4번. 입히기 쉬운 옷을 준비한다. 5번.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1번.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38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2번.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3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다. 4번. 방금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현실을 말해준다. 5번.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38번의 정답은 4번이죠. 방금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현실을 말해준다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이 자주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맞는 방법들이 여기 4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항.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그래서 식사한 거, 조금 전에 식사한 거를 확인해 준다. 또 2번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 3번 문항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다. 5번 문항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9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이다. 2번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3번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번 돌봐주는 가족보다 모르는 주변 사람이 의심의 주 대상이다. 5번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된 믿음 때문이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보면 4번 문항 돌봐주는 가족보다 모르는 주변 사람이 의심의 주 대상이 되는데 돌봐주는 가족이 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5번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된 믿음 이런 것들은 망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40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한다. 2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라고 부정한다. 3번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는 경우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준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잘못된 의식을 하는 경우 아니라고, 아니다, 긍정이다 이런 부정을 하지 않아야 되죠. 또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는 경우 이 주장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보도록 해야 되죠. 또 4번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2번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아들이 왔다 갔어. 3번 약 드셨어요? 몰라. 4번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5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요양시설. 자, 치매 말기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네, 그래서 치매 말기의 경우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1번과 같이 앵무새처럼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입니다. 42번 문제. 경련을 하며 쓰러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꽉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2번 입안에 수건을 넣어주어 치아를 보호한다. 3번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얼굴을 반듯하게 위치하도록 하여 기도를 유지한다. 5번 상체보다는 하체를 높여준다. 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가 경련을 하며 쓰러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습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대상자를 꽉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또 입안에 수건을 넣어주어 치아를 보호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입안에 어떤 것도 넣어주면 안 되죠. 또 4번 얼굴을 반듯하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기도를 유지해야 되죠. 5번 하체보다는 상체를 높여줘야 됩니다. 상체보다는 하체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눕히는 자세, 반듯하게 눕히는 자세가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43번 다음 중 화상을 입은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복은 벗기기 어렵더라도 바로 벗겨야 한다. 2번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등을 발라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3번 물집을 터뜨려 준다. 4번 반지, 팔찌 등 장신구를 그대로 둔다.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의복은 벗기기 어려우면 가위 등으로 잘라서 벗겨내야 됩니다. 2번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등을 바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죠. 3번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또 4번 문항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는 부어오르기 전에 빨리 빼주어야 됩니다. 44번 문제 골절을 당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디가 골절되었는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여 확인한다. 2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여 고정한다. 4번 손상 부위에 절대 부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번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문항들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어디가 골절되었는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여 확인한다. 네, 골절된 경우에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하도록 하죠. 또 3번 문항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손상 부위에 절대 부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목을 사용해서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45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 단계 중 기도 유지 자세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는 네, 목을 뒤로 젖히고 턱을 뒤로 당겨서 이렇게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가 옳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그림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쪽집게 모의고사 4번째 2교시 실기 45문제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느끼겠지만 중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지만 문제 유형은 다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을 주시면 좀 더 개선한 모습으로 5번째 또 저희가 쪽집게 모의고사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